오늘 우리는 2차 함수, 시작할 거고요. 나 오늘 2차 함수 할 거고, 2차 함수의 기본형 할 거고, 표준형 할 거고, 일반형까지 합니다. 많이 하네. 그러면 오늘 어디까지 가냐면요. 설마 100까지 가는 건 아니죠? 야, 미쳤나봐. 이거 2차 함수 왜 이렇게 짧아졌냐? 예? 네? 일반형까지 하면 158초까지 가는데? 158인데 뭐예요? 이거 일반형까지 해도 되는 거 맞아? 오, 8장. 이거 해도 되는 거 맞아? 이거 맞아. 몇 문제 해봐야 되잖아.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짧아졌지? 원래 이게 한 단원에 다 묶여서 나왔었는데? 자, 시작하자. 오늘 하는 데까지 해. 아마 다 못할 거야. 자,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우리는 2차 함수의 정의부터 생각을 합니다. 자, 2차 함수, 어떤 걸 2차 함수라고 불러요? 함수는 함수인데, 2차식으로 만든 함수야. (2차식으로) 만들어낸 함수. 그러면 우리가 이 기본적인 정의 2차식으로 만들어진 함수다라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살려보자. 간단하게 이해 한번 들어보자고. 어떻게 살려볼 거냐? y는 내가 3x 플러스 2라고 썼어. 2차 함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이 창이 없어서. 즉, 이 창이 없으니까. 맞죠? 자, 그럼 이번에는 y는 ax 플러스 b입니다. 2차 함수 돼요? 안 돼요? 그렇지. a가 상수면 안 되는 거고 a가 상수가 아니면 돼요. 최고차항이 2차니까. 확인돼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a를 상수라고 잡기 때문에 우리는 얘도 마찬가지로 2차항이 없어서 2차 함수가 안 되겠죠. 그럼 제가 이번에 이렇게 써볼까요? y는 ax의 제곱이라고 썼는데 a는 상수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면 2차 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안 됩니다. 즉,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a가 상수라고만 했죠. 0이면 어떡해? 그럼 2차항이 사라질 거잖아.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기서 a가 상수라는 조건뿐만 아니라 a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까지 같이 붙어야 2차 함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확인되니?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정의를 활용해서 우리가 2차 함수가 되는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보이는 여러 가지 식들이, 즉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많은 식들이 2차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보자는 거야. 자, 첫 번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일단 x랑 y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x도 보여야 되고 y도 보여야 된다. 근데 중학교 때나 x나 y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나중 가면은 뭐 t랑 s, a랑 b 이런 식으로 그냥 문자 두 종류가 무조건 나와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변수를 확인하는 두 개의 문자만 있으면 사실 함수는 어떻게든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만 그냥 x, y 사이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는 두 문자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x랑 y가 등장을 했어. 이제 뭐 하면 돼? 아이씨, 2차 함수가 되는 조건이니까 뭘 만들어. 보고서 해석하는 건데. 2차 항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즉, 개수가 0이 아닌 2차 항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만족하면 기본적인 2차 함수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자, 이거 갖고 바로 가. 뭐야, 개념 문제 1번이냐? 필수 문제 1번. 뭐라고 나와 있어? 거기다 밑줄 하나 쳐놔. y가 x에 대한 2차 함수. 밑줄 쳤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문자가 두 종류 나올 거라고 그랬지, 2차 함수에서. 두 종류. 근데 우리는 식을 보면 항상 y는 뭐다라고만 썼잖아. 맞지? 즉 x가 뭐다라고 쓴 2차 함수 본 적 있어? 함수들? 그런 거 잘 안 봤잖아. 이게 뭐냐면 x랑 y가 원래는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 x는 뭐다라고 쓰면 돼. 써도 상관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중학교 과정에서는 하나의 약속을 한 거야. 뭐라고 해서 그랬냐? 무조건 y가 함수값으로 존재할 거야 라는 약속을 했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식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 y가 x에 관한 함수다 라고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의미가 될 거냐? y가잖아. y는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돼. 확인됩니까? 그래서 x에 관한 함수다 하면은 여기에 함수라는 뜻 f와 x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예전에 함수 처음에 개론할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 이게 무슨 뜻이냐? x에서 y로의 함수라는 얘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었어. 기억나 안 나? 그러는 멋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x를 내가 먼저 정의하고 그 x가 y를 고른다. f라는 관계에 의해서 이걸 x에서 y로의 함수. 그랬을 때 이 말을 y라는 녀석이 x에 관한 함수로 만들어진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확인됩니까? 그래서 밑줄친 거기를 보면은 이제 우리는 y가 x에 관한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렇게 써져 있지? 예. y가 x에 대한 2차 함수. 다시 말하면 y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 fx라는 식의 모양이 나올 텐데 이 식이 몇 차식이면 되는 거야? 2차식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모양을 골라주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자, 지금부터 찾아. y는 하고 써져 있는 것 중에 2차식이 돼 있는 거. 기억돼? 안 돼? 안 돼. 니은 돼? 안 돼? 정리하면 3차니까 안 되겠죠? 디귿은요? 되고요. 리을은요? 1차니까 안 되죠? 미음은요? 안 되고요. 비읍은요?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씩 보고 여러분들이 식 전개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함수값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때 배운 거 생각해봐.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무슨 뜻이었어? 함수를 계산해서 나온 값이야. 즉 방정식의 값이라고 하면 방정식에서 요구하는 x값을 찾는 거잖아. 근데 함수에서는 함수값이다 하잖아. 함수를 계산해서 나온 값이야. 그럼 우리는 지금 뭐야? x에 관한 식을 계산해서 y를 만들어낸 거지. 다시 말하면 이 y의 정체가 뭐가 되는 거야? 함수값이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럼 지금 문제를 보면 f2라고 써져 있지. 이게 무슨 뜻이냐? f2라고 써져 있는 그게 무슨 뜻이냐? x가 2일 때의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f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그렇게 적어놔. 이제 하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가 됐어. 적었습니까? 그러면 결국 뭐 하라는 얘기야, 이거? x에 대해 2 대입하라는 얘기야. 말은 거창하지만 결국엔 x에 대해 2 대입해라. 펑, 얼마야? 대입하면요? 하면은 3. 어? 얼마라고? 3. 그렇지. 3이죠. 확인됩니까? 네, 그렇게 그냥 찾는 거야. 별거 없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특별한 거 없죠? 그냥 1차 함수에서 나왔던 거를 2차로 바꾼 것 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자. 정의에 대한 얘기도 했겠다. 기본형부터 출발을 합니다. 선생님이 함수를 분류하는 기준은 언제나 3가지. 아직은 3가지. 가장 기초적인 형태, 함수의 특징을 모두 정리할 수 있는 기본형. 그 기본형이 평행이동에서 만든 표준형. 그리고 표준형을 전개해서 만든 일반형. 이렇게 3가지 형태로 분류를 할 거야. 앞으로 나오게 되는 모든 함수와 방정식은 다 이렇게 분류를 할 거야.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기본형이야. 자, 그래서 2차 함수의 기본형. 일단 기억해야 될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만 얘기를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덧붙일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관계식부터 생각을 할 거야. 그럼 y는 ax의 제곱이라는 2차 항만 존재하면 2차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2차식으로 이루어지면 되는 거잖아. 2차식이라는 얘기는 최고차항이 2차라는 얘기잖아. 그럼 1차항이랑 상수, 낮은 차수항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ax 제곱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단 a는 0이 아닌 상수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확인됩니까? 이렇게 생기는 게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 2차 함수를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할 거냐? 그릴 거야. 자, 그러면 그리려면 저기 보이는 a라는 상수값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가장 만만한 값 누가 있어? 1. 그래, 1.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a가 1이라고 해서 그래프를 여기다가 써볼까?
a가 1이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관계식이 어떻게 돼? y는 x의 제곱이 되겠죠. 하나씩 점을 찍어볼 겁니다. 자, x가 0일 때 y값 얼마예요? 0. 1이면요? 1. 2면요? 4. 뭐야? 여기서 요만큼 올라왔는데 갑자기 훅 올라가 버렸지.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봐. 얘가 이렇게 이어질 거냐? 아니면 어떻게 이어질 거냐? 그걸 이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 중간에 있는 값을 하나 잡을 거야. 2분의 3이야. 대입하면은 4분의 9. 자, 우리가 원래 2 대입했을 때 얼마였지? 4였잖아. 여기가 아닌데? 여긴데? 맞죠? 그러면은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4잖아. 4분의 9는 2보다 조금 위에 있겠지. 그럼 여기쯤이겠네? 확인돼요? 이때 여기 보이는 거랑 이렇게 있게 되면 밑으로 이렇게 쳐져 있어. 4분의 9가. 확인되니? 그러면 얘가 결국 어떻게 이어진다는 얘기냐? 밑에 쪽에서 이렇게 곡선의 형태를 띠면서 올라가셔야 된다는 얘기야. 일직선보다는 밑에 쪽을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긴 애 기울기가 1짜리가 올라갔어. 확인되니? 근데 이렇게 그려지는 곡선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니야, 이거 부르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말자. 자, 이렇게 생긴 곡선을 그릴 수가 있어. 요 곡선의 모양을 한번 보자고. 그럼 모양을 보면 처음에는 어때? 조금씩 늘어나지. 그러다 갑자기 뒤로 갈수록 어때? 급격하게 늘어나지. 이런 모양이야. 그럼 지금 봐. x가 1만큼 늘었는데 y는 1만큼 늘었지. x가 다시 1만큼 늘면 y는 원래 얼만큼이야? 1만큼 느는 게 정비례잖아. 근데 갑자기 얼만큼 늘었어? 3만큼 확 늘어버렸지. 그럼 자, 또 봐. x가 만약에 3이 되잖아? y는 얼마야? 9. 얼만큼 늘었어? 5만큼 늘어버리게 되잖아. 뒤로 갈수록 점점 어떻게 돼? 많이 늘어나 버리지. 그러면 이럴 때 함수의 관계식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게 되느냐? 바로 뒤로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이러한 곡선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점들을 찍으면서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까지만 찍어서 그려보자. 이렇게 그려지더라는 거지. 확인됐어요? 그럼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지. 마이너스 1일 때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1이고 마이너스 2일 때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4잖아. 이쪽도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얘기야. 확인돼야 안 돼요? 자,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제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의 모양이 되겠구나.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 더 해볼 거야. 이번에는 a에다 얼마를 넣어볼까? 그래, 2 넣어보자. 그럼 a에다 2를 넣으면 이번에는 y는 어떻게 돼요? 2x제곱 되는 거죠. 자, x가 0일 때 0을 지나는 건 똑같겠지? 1일 때 어디 지나요? 2를 지나. 1일 때 2를 지나. 2일 때는 8을 지나지. 그럼 자, 생각해봐. 0일 때 0 지났어. 1만큼 커졌더니 2를 지났으니까 2만큼 커졌지. 다시 1만큼 커지면 원래 2가 커져야 되는데 갑자기 8로 커졌잖아. 얼만큼 커졌어? 6만큼 커졌지.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야?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많이 커지니까 이런 곡선의 모양을 가지겠지? 그래서 여기는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더 들어온 곡선의 형태를 취하게 되겠구나. 이게 y는 2x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y가 x제곱. 이런 식의 모양으로 그려지게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확인됐니? 그럼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몇 가지 특징들이 보이더라는 거야. 지금 딱 보니까 어때? 여기에 한 점이 반드시 보이지. 이 점은 무조건 그래프를 그렸더니 다 지나고 있지.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는 0,0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납니다. 확인됐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그래프 모양들을 봤더니 직선이 아니거든, 이제? 왜? 아까 전에 우리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형태 그래프 봤었잖아. 그래서 지금 그려놓은 꼴을 보니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게 보이지? 근데 이 곡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곡선을 뒤집어서 그려보잖아? 이렇게 그려진다? 이게 뭐냐면 여기 앞미접에 서 있거든? 공을 던져. 공이 꼭대기 정점을 딱 찍고 내려오는 그 공의 궤적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그려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모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포물선 모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걸 뒤집었을 때는 포물선 모양이지 여기는 뒤집은 게 아니지? 그래서 이걸 아까 전에 봤었던 그림처럼 응용을 해보는 거야. 자, 이렇게 생긴 일자선이 있어. 이 선에서 이 정 가운데를 잡고 대충 가운데쯤을 잡고 위로 들어 올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이 선을 잡고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모양과 유사하다는 거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아래로 잡고 볼록하게 당긴 거잖아. 다시 말하면 A 값이 우리가 지금 보이는 A 값이 양수가 된다면 아래로 잡고 당긴 거잖아. 그래서 얘를 아래쪽으로 볼록한 형태를 취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확인되니? 그러면 얘를 위로 잡고 당긴 거는 위로 볼록이라고 부르면 돼요. 확인돼요? 반대 표현으로 생각하면 얘 아래로 볼록이지. 위쪽으로 오목이라고도 얘기를 해. 근데 그런 표현은 이제 거의 안 써. 아래로 볼록만 기억하면 돼. 마찬가지로 얘도 아래로 오목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잘 안 써. 그냥 위로 볼록이라고만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좋아. 그래서 이런 포물선 모양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아까 전에 그 선에서 잡고 당긴 지점 있지? 그 잡고 당긴 지점. 위로 볼록하게 혹은 아래로 볼록하게. 맞아? 그 점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부르느냐? 지금부터 꼭지점이라고 불러. 그럼 이 그림 안에서 꼭지점이 어디겠어? 요 돌출된 점이 되겠지. 그래서 이 0,0이라는 점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꼭지점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음. 다음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더니 요 그래프에 점 찍으면서 우리가 봤더니 아까 전에 여기 1일 때 1잖았는데 마이너스 1일 때도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1이에요. 2일 때 4잖았는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2도 4잖아요. 라는 얘기 했었지.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점을 찍다 보면 결국에 그래프가 Y축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야? 접으면 포개지겠지. 이런 경우로 우리는 바로 Y축 대칭의 형태를 취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확인됩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지금부터 고급스럽게 포장을 할 거야. 뭐라고 포장을 할 거냐? 결국에는 여기 보이는 이 하얀색 그래프 하나를 놓건 빨간색 그래프 하나를 놓건 얘는 축이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의 형태를 가지는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얘기잖아. 다시 말하면 대칭축이라는 게 존재하겠지? 그래서 그 대칭 축의 방정식 해서 축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그 축의 방정식이 바로 무엇이냐? Y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 Y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요. 방정식의 형태로 직접 적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때 배웠을 때 X축과 수직이 되는 직선을 뭐라고 불러요? X는 뭐다라고 썼었지? 근데 지금 Y축 같은 경우는 X가 뭐야? 0이잖아. 그래서 X는 0이 축의 방정식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확인돼요? 여기까지 5번째 성질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자, 그러면 그래프 하나만 더 그려보면서 이제 나머지 성질들을 더 찾아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로 그릴 그래프는 A가 3일? 3? 너무 빡센데? 2분의 1로 하자. 2분의 1로 하자고. 자, 2분의 1 X제곱. 그러면 0일 때 0을 지나는 건 똑같겠죠? 이번에는 2일 때 어디 지나는지 확인할 거야. 2일 때 어디 지나요? 2 지나죠. 마이너스 2일 때도 2 지나죠. 그럼 1일 때는 2분의 1. 그럼 1일 때는 여기 절반에 해당하는 2분의 1만큼 올라왔는데 1만큼 늘어나 2일 때는 얼마큼 늘어났어? 또 2까지 갔으니까 2분의 3만큼 늘었지. 0에서 1까지 가는 것보다 1에서 2까지 갈 때 더 많이 늘었지. 뒤로 갈수록 계속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야? 포물선의 형태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포물선의 형태로. Y는 2분의 1의 X제곱으로.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걸 지금 보니까 여기 보이는 이 A 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되니? 그래프가 더 뾰족하게 튀어나오고 있지? 이걸 우리는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 A가 클수록 저기 보이는 대칭축 있죠? 우리가 지금 대칭축이 Y축이잖아. 맞지? 그 대칭축에 가까운 형태를 취합니다. 가깝게 그려집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A 값이 클수록 대칭축에 가까워진다.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3개의 그래프를 그려봤어.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 확인했죠. 근데 A 값을 잡아놨더니 전부 다 뭐야? 양수였지? A 값이 음수일 때도 한번 그려보자고. 그러면 우리는 바로 여기서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의 그래프를 바로 가볼 거야. A가 마이너스 1일 때로 갈 거야. 확인돼요? 그럼 0,0 지나야 되지? 1일 때 얼마 지나요? 마이너 1이죠. 마이너 1일 땐 마이너 1. 2일 땐 마이너 4. 그러면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포물선의 모양으로 거꾸로 그려지게 되는 거지? 아, 오케이. 여기서 힌트 얻었어. 포물선 모양인데 만약에 내가 A가 음수가 되면은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거꾸로 그려지는 모양. 저거 뭐야? 위로 잡아 당긴 거잖아. 그러니까 위로 볼록한 모양이 그려지겠구나.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있는 그래프를 딱 눈으로 봤더니 점들 좌표 찍은 거 봐봐. 1일 때 x제곱은 1일 지났고 마이너스 x제곱은 마이너스 1 지났지. 2일 때 얘는 4 지나고 얘는 마이너스 4 지나지. 이거 뭐야? 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네. 접으면 포개지는 거 아니야? 여기서 a의 절대값이 같으면 a의 절대값이 같으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의 형태를 띠게 된다. 라는 성질이 추가적으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를 더 그려보자고. 이번에는 a가 2일 때, 즉 y는 마이너스 2x제곱을 그려볼 거거든. 그러면 우리 대칭의 형태 띄는 거 알았으니까 2x제곱이라는 빨간색 그래프 있지. 이게 대칭돼서 그려지면 된다는 거 아닐까? 자, 해보자. 그럼 대칭돼서 그려지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 맞니? 이렇게 그려놓고 놨더니 비읍 성질에 문제가 생겼어. 축에 더 가까워졌잖아. 근데 얘는 여기 A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 더 작아졌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뭘로 바꿔야 돼? 절대값으로 바꿔놓으면 아무 문제 없겠구나. 해결이 되는 거죠.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옷 성질까지 우리가 같이 정리를 했어. 자, 꼭지점 일단 등장했지. 그리고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그래프의 모양 확인했지.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의 구조를 가진다. 이거를 지금부터 축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축 방정식의 x가 0이다라는 거 확인했지. 그 다음에 절대값 a가 클수록 대칭축에 더 가깝게 더 안쪽으로 몰리면서 뾰족하게 그려진다는 것도 확인했지.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이 같으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의 형태를 띠는 그래프로 그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여기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를 더 덧붙일게. 우리 반에서는 요거까지 덧붙일 거야. 자, 우리가 지금 축방이 x가 0이잖아.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축방을 중심으로 그래프를 반으로 딱 가른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축방의 왼쪽은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내려가고 있지. 감소함수네. 맞지? 근데 축방의 오른쪽은 어때? 증가함수지. 확인돼야 안 돼요. 다시 말하면 a 값이 0보다 큰 범위에서 x가 축방이잖아. x가 0일 때가 축방이지. 그거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지게 돼. 감소함수로. 맞아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x가 0보다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함수로 그려지게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반대의 경우 a가 음수라면 밑에 쪽 보면 되는 거죠? 0보다 작을 때 축방의 왼쪽이에요. 그래프 어떻게 돼요? 오른쪽 위를 향하니까 증가. 즉 x가 0보다 작으면 증가함수. 그 다음에 다시 x가 0보다 크면 그때는 여기 오른쪽 아래를 향해 내려가고 있지? 감소함수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보이는 이 기본형 y는 ax제곱이라는 기본형 보이지? 여기서 이 a라는 녀석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정리하면서 쭉 따라와 보다 보니 a라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 a라는 상수값이. 그렇지. 상수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결정할 거고 저 값이 절대값이 크냐 작냐를 통해서 뾰족할 거냐 펑퍼짐하게 그려질 거냐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a라는 이 숫자는 즉 x제곱 앞에 있는 개수 보이지? 이차함수에서 x제곱의 개수는 그래프 자체의 모양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요거까지 기억하면 기본형 끝입니다.
왜요? 별거 있어? 간단하잖아요. 별거 없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해 놓은 상태로 필수 문제 1번에 나와 있는 그 문제를 볼 겁니다. 자, y는 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한다. 다음 표를 완성하랍니다. 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얼마 나와야 돼요? 9, 마이너스 2 대입하면? 그럼 빨리빨리 쭉쭉쭉 대입하면은 1, 0, 1, 4, 9. 두 번째 거는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누구나 다 찾을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랬을 때 그래프를 각각 그리래. 그러면 그래프 그리면 y는 x제곱 어떻게 하면 돼? 점 찍어서 하나씩 다 찍고 뭐야? 어차피 포물선 모양인 거 알았잖아. 곡선의 형태로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이어주고 이름까지 딱 적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y는 마이너스 x제곱 점 하나씩 다 찍으면서 우리가 찾은 점 7개 찾았잖아. 7개 점 쓱 찍으면서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쭉 이어주면서 이름까지 딱 쓰면 끝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그래프 그리는 건 여러분들 직접 해봐. 필수 문제 2번도 직접 해봐도 되겠지? 괜찮아? 넘어갑니다. 그럼 필수 문제 3번으로 바로 가죠. 보기에 이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랍니다. 위로 볼록한 거 찾으래. 위로 볼록이면은 A 값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음수라고 써져 있죠, 우리? 확인돼요? 그럼 A 값이 음수인 거 고르면 돼. 누구야? 니은, 디귿, 두 개네. 자, 그럼 그래프의 폭이 가장 넓대. 폭이 넓다는 얘기는 절대값이 제일 작은 거 찾으면 되는 거잖아. 맞죠? 누굽니까? 리을. 자, X축에 서로 대칭이라 그랬어. 맞지? X축 대칭이라는 얘기는 A의 절대값이 같은 애들이 X축에 대해서 접으면 접히는 대칭 관계를 가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같은 애 두 개 고르라는 얘기네. 누구예요? 그래, 기억니은. 자, 그 다음에 4번. X가 0보다 클 때 X가 거기다 밑줄 쳐놔.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하는 것.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증가하는 것. 무슨 뜻이야? 증가 함수를 뜻하고 있는 거야. 그럼 X가 양수일 때 증가 함수인 거 고르라는 얘기잖아. X가 양수일 때 오른쪽 위를 향해야 돼. X가 0보다 클 때 오른쪽 위를 향해야 돼. 어떻게 그려줘야 돼? 반대쪽도 똑같이 그려질 거니까 아래로 볼록한 모양으로 그려지겠네. 그럼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면 A 값이 0보다 크죠? 그럼 0보다 큰 거 누굽니까? 기억, 리을, 미음이 되겠네요. 마지막 점 2, 마이너스 16을 지나는 그래프를 골라라.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 찾으면 되겠죠? 누구야? 그래. 됐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 필수 문제 4번 2차 함수 그래프가 점 2, A를 지났는데 대입하면 성립하게 만드는 A값 찾으면 되는 거지? 평 얼마야? 4. 4냐? 그렇지. 2가 되겠죠?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는 기본형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어. 이 기본적인 내용들은 말 그대로 진짜 기본형이거든? 외워야 된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게 아니라 외워야 될 거 골라줄게. 관계식 기억해야 돼. 그리고 관계식이 보이는 순간 꼭지점과 축방을 알아야 되고요. 확인됩니까? 요거 하나 추가로 기억하고요. 끝이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여기 하나를 굳이 더 붙이자면 그래프 모양, 위볼이냐 아볼이냐 직접 그려보는 것까지. 얘네는 솔직히 중요한 성질들은 맞거든? 근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 중요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야.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고 모르면 안 되지만 외울 것까지는 그닥. 그냥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된다. 확인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기본형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기술을 하나 배워보자. 평행이동입니다. 야, 평행이동은 내가 이거 너무 많이 설명해서 이제는 설명하고 싶지도 않지 않냐? 듣고 싶지도 않지 않냐? 평행이동. 자, X축을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어? X축의 방향으로 P만큼은 X 대신에 X-P를 대입하면 된다 그랬지. 그 다음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가는 거는 Y 대신에 Y-Q를 대입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도형 자체를 평행이동할 때는 이 방법만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라고. 이제는 외웠잖아.
지겹지?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냐? 여기 있는 기본형을 평행이동 시킬 거야.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 표준형이 만들어져. 즉 표준형이 뭔가 새로운 게 아니라 기본형을 평행이동 시키면 표준형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관계식 바로 찾아볼까? 관계식 어떻게 돼? y-q가 얘가 평행이동하는 거잖아. a에다가 x-p의 완전 제곱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만 이항 한번 해주자고. 그러면 관계식의 결국에는 y는 a의 x-p의 완전 제곱 플러스 q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바로 두 번째 평행이동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은 원래 0,0의 꼭지점이 있었지? 걔가 어떻게 되겠어? p만큼 q만큼 이동했으니까 뭐 이런 데 꼭지점 잡히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지 이제. pq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확인돼야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관계식을 볼 게 아니라 그래프도 보는 게 아니라 꼭지점의 위치를 찾을 거야. 자, 그럼 꼭지점 원래 기본형 꼭지점 어디 있었어? 0,0에 있었지. 근데 걔가 x축을 따라 p만큼 y축을 따라 q만큼 갔어.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되겠어? p, q로 바뀌겠지. 확인돼요?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세로로 놓인 이 선이잖아. 얘가 좌우로 움직이면 변동이 있지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변동이 있어? 어차피 얘는 직선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 다시 말하면 세 번째 축의 방정식. 축방이라고 그냥 줄여서 쓸 거야. 축방은 뭐가 되겠어? x는 p, 좌우로 움직이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믿어도 됩니까? 그럼 요거 세 개를 딱 찾아놓고 나면 A 값이 양인지 음인지만 알면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그래프 그려서 나머지 성질도 확인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갖고 간단하게 이해 한번 들어보자. 자, 이렇게 써볼게. y는 마이너스 2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거든요.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할 거야. 확인됩니까? 그 관계식 꼭지점 축방 찾고 그래프까지 그리래. 그러면 일단 표준형 만들어 봐야 되겠지? 평행이동 하자. 그럼 어떻게 되면 돼? y 대신 평행이동한 걸 뺀 y-5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2에 x 대신 x 플러스 3을 대입하면 되지? 마이너스 3을 빼면 플러스 3으로 바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관계식이 y는 뭐가 돼?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 플러스 5라는 표준형 만들어졌습니다. 관계식 완성. 확인돼요? 그럼 자, 꼭지점 찾을 거야. 원래 있던 기본형의 꼭지점이 뭐였어? 0,0이었지. 얘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왼쪽으로 3칸 갔으니까 마이너스 3으로 바뀌겠지. 위로 5칸 올라왔으니까 5로 바뀌겠지.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5. 그럼 축방은 원래 있던 축방이 x가 0이었잖아. 얘가 좌우로 움직였는데 왼쪽으로 3칸 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3이 축방. 확인돼요? 그럼 이제 이거 그래프 그려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꼭지점의 위치 확인하자. 어디야? 마이너스 3,5잖아요. 여기 꼭지점 잡힐 거고 최고 차이의 수가 음수잖아. 그럼 위로 불러 아래로 불러? 위로 불러. 그러니까 그냥 꼭지점 그려지게 위로 블록하게 대충 하나 그려놓으면 끝. 이렇게 되는 거야. 확인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표준형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거, 공식처럼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거 얘기해 줄게. 자, 꼭지점 매번 찾으면 0,0에서 평행이동한 만큼 더하고 빼고만 해야 되잖아. 귀찮거든? 표준형 딱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 관계식 보이지? 얘랑 꼭지점 봐. 어떻게 돼 있어? 완전 제곱 안에 x-p 보이지? 거기서 마이너스 빼고 p 갖고 온 거야. 확인돼요? 그 다음에 뒤에 뭔가 더해졌잖아. 이 숫자 그냥 갖고 온 거야. 이해되니 안 되니? 그러면 여기가 이제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으면 바로 p만 갖고 오면 되는데 지금처럼 플러스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치? 그래서 찾을 때 이 p를 어떻게 찾냐면 제곱 밑에 있는 식 보이지?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찾아봐. 누구야? 그거 그냥 가져오면 돼. 그럼 여기다 적용하잖아? 요거 0으로 만드는 애 누구야? 그러니까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3. y좌표는 뒤에 붙어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생각해봐라. 표준형 만들었을 때. 0 만드는 애라고 생각해. x좌표가.
원래 이 모양대로 해서 가지고 와서 이거 맞춰갖고 해야 되는데 이거 헤매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 우리 바보 형제. 그러니까 그냥 0 만드는 애 갖고 오고 요거 갖고 오고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 풀어버려. 여기까지 확인돼야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준형에 대한 얘기까지만 할 건데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141쪽까지 끝난 거야. 141.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 138하고 139를 보잖아? 138은 ax제곱 플러스 q라고 돼 있지? q만 붙어 있지? y축 평행이동만 한 거야. 그 다음에 139는 x-p의 완전제곱 돼 있지? x축을 따라서 평행이동만 한 거야. 그리고 141쪽은 뭐야? x-p 완전제곱에 플러스 q까지 붙어 있지? 두 개 다 한 거야. 그 차이야.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할래? 두 개 다 해서 한꺼번에 할래? 차이밖에 없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다시 한번 순서대로 맞춰가면서 표준형 한 번 더 정리해 줄 테니까 오늘은 기본형까지만 확실하게 익혀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숙제 어디까지 갈 거냐? 137쪽까지입니다. 체크됐어요? 예. 너무 적어졌죠? 예. 속상하지? 속상하지 않아요. 난 속상해. 이게 딱 속상한 거야. 나 속상하다고. 네, 네, 이거. 나 속상하다고. 주인의 감정을 다 알게 돼. 개념편 137, 그 다음 유형편은요, 130까지입니다. 체크됐어요? 예. 네, 거기까지 문제 풀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표준형은 다음 시간에 어차피 다시 한번 할 건데, 이 표준형 한꺼번에 가는 거 말고 따로따로 나눠서 한 번 더 보여주고, 문제 간단하게 풀고 한꺼번에 가는 거 하고, 일반형까지 이어서 갈 거거든? 근데 그거 다 하려면 결국 기본형에 대한 얘기가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뭐지 하다가 계속 놓치면서 못 따라와. 그래서 기본형의 선생님 5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프 모양 그리는 거, 그 다음에 관계식, 그 다음에 꼭지점, 축방, 그 다음에 이볼, 아볼 이 정도까지 A값 보고 비교하는 거. 요거 다음 시간까지 확실하게 익혀갖고 오세요. 쫓아낼 거야. 뻘짓거리하면. 알겠어요? 네. 자, 오늘 얘기한 거 궁금한 거 있습니까? 문제 없어요? 예. 정말? 예. 다시 생각해. 아, 없어요. 속상하다고. 아, 그렇구나. 진작에 한 대만 때려도 되냐? 진지하게 안 돼요. 알았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